근데 네. 이걸 이준석이 잠깐 가져가는 모양새였는데 네. 갑자기 발을 빼면서 이 녹취록 관련해서 뭔가 모양이 애매해졌어요. 맞아요. 뉴스토마토도 거기에 맞는 대응 보도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공천 안 했던 한동훈이 진짜 찐 반윤이었던 거야? 이러면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사실 그 선봉에 누가 쓸 것인가, 이 반윤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문자 핵심입니다. 한동훈 이걸 다 거절했어요. 맞아요. 당 대표 네.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개장수 논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준석 의원은 피해나기 어려워요.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 나오자마자 이제 막 썼어요. SS 글 썼던데 그 내용 그거예요. 그냥 공천 과정에서 김영선 개혁신당 뭐 문제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들여다보는 거는 오늘 보도의 핵심은 2022년도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왜 놀다가 갑자기 튀어나왔냐 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미리 누구를 통해서든지 당사자 명태균 씨한테 전달이 됐고 명태균 씨는 막 폼을 잡아요. 네. 야 인테리어 빨리 해라고 난리가 난 거야. 그거가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이에요. 네. 보도의 핵심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세 가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실 올해 공천 과정에서 김해갑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려고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있어. 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라는 강력한 허들에 막힌 거다. 빙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뭘 한 거야 그때. 이게 하나가 있고 중요한 거는 2022년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일하대. 이라데. 나는 김영서이라고 했는데 네, 일하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권세가 드높던 윤핵관 Y하고 K는 김종양 의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의원이에요. 그렇죠. 현재 의원. 그런데 김영선을 당시에 네. 한 거예요. 누가? 했죠. 대통령은 김영선이라 했는데 일하대. 일하대. 제가 고양시 살지 않습니까? 고향. 네, 김영선 고양시 의원 일산 지역구. 살- 예, 예. 네. 그 지역구였죠. 네. 옛날에. 아니 거기 그 지역에서도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수돗물로 유명해졌어. 수돗물 수돗- 7번 수돗물로. 땀 마시고. 네. 진짜로 근데 실제로 물을 드셨죠. 물 먹었지 진짜. 수돗물 먹고 물 먹었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김종양은 나중에 이제 결국 이번에 총선에서 됩니다. 음. 근데 그때부터 벌써 김종양이냐. 그렇죠. 네. 한쪽에 미는 건 김종양이었고 예. 엉뚱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네. 빠져나갔어요. 그 부분 네. 지금 빠져나갔어요. 예. SNS 댓글 아마 또 글 쓸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머리 쓰겠죠. 어떻게 하면 죄송해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잘 예. 해명이 될지 머리 예. 쓸 것 같긴 한데 예. 해명 자체가 힘듭니다. 네. 갑자기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창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을 의창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은 그냥 거저되는 지역구에 아주 유리한 네. 지역구예요. 네. 재보궐 자료 썼으면 당연히 될 만한 사람 아니면 자기 사람 심고 네. 싶겠죠. 예. 네. 그렇다면 갑자기 김영선이 됐다는 거는 과연 누가 네. 입김을 작용했는가? 예. 대통령은 김영선. 대통령이 김영선 네.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그 2월 18일 날 오후 38분에 이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영선 컷오프야.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이것도 커요.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빨리 내갖고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예. 네. 그러니까 그 마쿠에서 이분들이 뭘 한 것 같아. 그죠? 그래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명태균 씨가 네. 자기 목소리에 다 예. 내가 거짓말 쳤다라고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거짓말 쳤다고 하면 변호사님 면피가 되죠. 안 믿죠. 정황적으로 자기가 제일 먼저 알고 있고 예. 취임식 그리고 그대로 전에부터 됐잖아. 알아요. 그리고 다 그대로 됐잖아요.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네.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막 조작했지 않아요. 예. 만약에 뉴스토마토에서 이것을 만들어냈다. 내가 목소리인데 명태균이라고 거짓말 쳤다. 이런 게 아니고는 이거는 예. 법적으로 가짜 녹음이다. 네, 가짜 녹음. 나는 명태균이 아니다. 아니다. 그거 방법이 없어요. 자기 목소리 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그리고 다양하게 뉴스토마토가 엄청 꼼꼼하게 취재했어요. 네. 그 7불사 회동에서는 네. 네. 뭐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의원이 보살님들하고 해가지고 취재가 많이 됐어.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가 보기엔 빼박인데. 예. 요것만 해도 빼박인데 네. 뭐 제가 우리 또 장윤선 취재 편의점 네. 뭐또 이게 또 우리 구독자들 위해서 네. 동접도 오늘 예. 많네요. 예, 예. 2탄, 24,000. 3탄, 4탄이 준비돼 있어요. 네. 확인이 안 되는 거 아직까지. 아. 너무나 심한 게 많아가지고. 심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약간 과장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과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기사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 크로스 체크 된 것들은 이제 보도가 된 거고 체크할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일부는 체크가 다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2탄, 3탄에 나올 겁니다. 곧 또 네. 나오는 곧 거예요. 나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 방송 되자마자 본인 SNS에 그러니까요. 그 예. 절에서 네. 만난 거는 사실이 네. 아니다라고 그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보도를 기다렸지만 누구보다 애타게 어떤 방송이 될지 보고 지켜보고 있었던 건 이준석 의원이었구나. 네. 끝나자마자 반응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칠불산의 그 절에서 칠불사에서 만났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준석 의원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고소고발건이죠 사실.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후에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니 명백하게 허위 보도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죠. 대응하면 돼요. 게다가 예. 또 이준석 의원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렇기 지금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장원 씨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다 까버리면 네. 안 돼요. 그죠. 하나씩 까야지 저기도 대응하는 것들을 예. 수위를 조절하거든요. 그렇죠.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온 서사에는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누구 A 씨, B 씨, M 씨 나올 때 그때 그 MC라서 제가 MC 장관이니까 그 MC가 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가 MC 장관 아니냐. 그런데 누구나 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준석 의원인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발을 뺐잖아. 네. 그 순간 저는 이 외통수에 빠졌다고 보고 네. 그 서사에 따라 이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가 전 나온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 입으로 만들어낸 유명하게 만든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정작 그 가장 열심히 개고기 팔았던 건 너 아니었냐? 이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사실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오늘 뉴스의 핵심은 김건희보다는 이준석 대표 의원 쪽 같아요. 그때 대표할 때 네. 과연 알려진 바하고 똑같은 건지 또 2024년도 공천 과정 부분까지도 따져서 아마 이준석 의원이 할 얘기가 꽤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정말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네. 국면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뿐만 맞습니다. 아니라 개혁신당 전체가 맞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의롭게 네. 의롭게 대응을 하는 것만이 이 네. 국면을 잘 돌파할 수 있는 만약에 방법이다. 뭔가 이준석 의원이 이때까지 잘했던 것처럼 임경빈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또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방송 나와서 매우 이제 빨리 대응을 하는데 이거를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큰일 날 수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고 네. 천하람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천하람 의원도 그 중간에 지금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B가 이준석, A가 천하람인 예, 거죠. 네. 예. 반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다들 그 자기가 A를 하는 바람에 이준석 아니 본인이 기자는 얘기하고 A, B를 반대로 반대 적어놨는데 썼는데. 기분 나쁘잖아. A 천하람은 예, 기분 예, 나쁘니까 예. 자기가 A를 하는 바람에 예. 기사가 조금 예. 이상하게 네. 보였는데 예. 계속 말씀드리죠. A는 천하람이고요. B가 이준석입니다. 안천하람 의원이 이제 네. 사실 시사방송 나오면 네. 민주당 패널보다도 더 세게 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아니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고정 출연하시는 김철근 사무총장도 절대로 우리가 뭐 편들어줄 이유가 없다. 김건희 네.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 하면 국민들이 좀 귀담아 듣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그러니까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판국이 아. 이거는 그 질문을 이준석 의원 던진 거예요. 사실 뉴스토마토 기사 제가 판단컨대는 대통령실은 지금 체코 가버려가지고 뭐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 시국에 체코 가는 것도 체코 또 저는 뭐하러 가면 그 놈의 원전 수준은 네. 도대체 몇 번을 써먹는 거예요? 달고 달아가지고 세 번째 이제 아니야? 석유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또 원전 나온 누가 거야. 알면 원전 한 100개 수주한 줄 알겠다. 할머니 허리춤에 옛날 과자처럼 달고 달아가지고 가루가 됐는데 그걸 또 꺼내요. 또 꺼내. 손주들이 그거 안 좋아한다고. 새거 줘. 할머니 이거 말고 새거 줘.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이제 네.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아마 그리고 이준석 의원 특성상 SNS 글이 나올 겁니다. 그 글을 맥락을 다 보면 네. 답을 알 수 있을 네. 거고요. 정면 돌파냐, 회피냐 이것도
그 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현광 기자 오늘 아침 왔다 가셨는데 그 이준석 대표를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본인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기자에게. 그리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이제 2월 29일 칠불사 회동, 지리산 칠불사 회동인데 이때 3.1절 때문에 이준석 의원은 먼저 가고 A1 천하람 의원이 남아서 기자회견문 작성을 2, 3일 정도 더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김영선 의원도 같이 있었다라는 게 주지스님, 네. 그다음에 보살님들 다 같이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지스님께서 주지시켜 주셨어요. 주지스님 중요해. 칠불사 주지스님이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순번을 요구했고 이준석 의원은 당시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준석 의원은 뜬금없이 김 전 의원에게 비례 1번을 줄 수는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린 SNS 내용은 기사를 꼼꼼히 못 보시고 기사하고 배치되지 않아요. 네. 맞아떨어져요. 네. 양립한다 표현하거든요. 네. 반대 얘기를 써야 됩니다. 예컨대 김영선 만난 적이 없다 한다. 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만난 건 맞다. 맞아요. 칠불사 본 건 맞다. 다만 개혁신당이 준 적은 없다. 그렇지. 기사도 그래요. 맞아요. 기사 내용 김영선 전 똑같아요. 의원이 요구했다. 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이거 공천 개입 사건 바로 터지자마자 대통령실 해명이 진짜 신기해요. 개입한 바 없다 김건희 여사. 개입했으면 안 됐겠냐 이런 뉘앙스로 나오거든요. 네. 그거하고 기사하고도 양립할 수가 없는 거. 양립해도 되는 거. 왜냐하면 그 개입했는데 성공했냐 안 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양하게 나와요. 양향자 의원이 자기한테도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해서 비례대표 1번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나 보더라. 3번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난 비례대표 이런 거 관여할 권한도 없고 모든 거 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위임한 거다. 난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체크하는 거죠. 네, 다 체크하는 체크했어요. 거잖아요. 네. 기사 꼼꼼히 썼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와서 한번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다음에는 오지 말라게, 오지 못하게 했다. 네. 개혁신당을 망쳐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호통을 쳤다. 이런 얘기까지 왠지 나오는 김종인 거야. 같잖아요. 왠지 같잖아요. 비슷해.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 안 얘기한 거야. 된다고 기자들. 따문에 성대모사 좀 안 되는구나.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 그거 못해. 통찰력은 있는데 성대모사력은 안 되네. 없습니다. 이상민 불러야 돼,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기사의 내용을 보면 맞아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팩트로 확인이 좀 됐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그 지난 봄에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2022년도 네. 6월 달 선거 때 그때 네.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의롭게 네.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게 정면 돌파하는 방법인데 이제 봐야죠. 이준석 의원 성격상 SNS는 저는 오늘 저녁 오늘 안으로 올라올 거로 보거든요. 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본인이 네. 앞으로 나갈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장 기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럼 그럴수록 정면 돌파를 하셔야 돼요. 정치 오래 하시려면. 맞아요. 네. 네. 만약에 피해가거나 거짓말하거나 네. 속이려고 할 때는 너무 이거 말고도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다른 증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안 좋습니다. 이게 본인한테는. 이후의 정치 일정도 보면서 또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뒤에 이제 나름대로 이 몸집 있는 정치 이슈들이 좀 준비되어 있잖아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제 탄핵권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한번 시동을 걸 거고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이 지지율에서 또 한 번의 거부권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10월 중순에는 또 보궐선거가 준비되어 있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여기에 포함되면서 맞아요. 판이 너무 커졌어요. 맞아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한동훈 당대표를 축출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막 이 여의도판에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도 뭔가 결단을 내릴 순간이 맞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준석도 같이 얽혀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 헤게모니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 중간에 지금 김건희 여사 중간에 한동훈하고 이준석 의원 두 사람 대척점이 생긴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정치적으로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이 뉴스토마토 기사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의 분열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한다고 보거든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매우 왜냐하면 그 문자파동 우리가 봤죠. 문자 익심 네. 논란을 네, 네. 통해서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후문이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당시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그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는 문자가 없을 것 같아. 훨씬 많겠죠. 더 많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공개하자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근데 그 시계가 지금 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도 이게 결단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길어야 지금 한 달도 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남았어요. 그렇죠. 당시 좀 신기했던 게 어떻게 저렇게 문자가 왔는데 일십을 했을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그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나 많은 문자가 왔을 가능성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답을 했다가는 문제가 있고 예. 또 경선 과정에서 그 당 대표 예. 나도 까는 수가 있다는 식으로 예, 겁을 주니까 예. 원희룡 후보 측에서 별 얘기를 못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등등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고 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대목입니다. 2월 18일 오후 9시 38분 이 씨한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영선 컷오프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컷오프야? 알고 있어서 이거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네. 김영선이 컷오프라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해준 거죠. 정보를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빨리 그 기사를 내서 여사한테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이건 추정입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추정컨대 김영선 의원을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반대했나? 그래서 이게 어그러졌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 내용인 보여요. 거죠. 그래 보여요. 네. 그래서 뭐 그래서 화가 났나? 한동훈의 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허들. 한동훈의 허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천 과정에서 이게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윤한 갈등이 거의 끝나버렸다. 건널 수 없는 강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등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김건희 여사 두 사람 한 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저쨌든 간에 온 몸으로 이걸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아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추측할 수 있는 그렇죠. 기사다 예.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이 기자회견 해야 돼요. 네. 한동훈 대표, 네. 이준석. 제 말이 그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네. 누가 치고 나오에 따라서 네. 정치적으로 아주 파장이 커질 커질 겁니다. 거다. 근데 둘 다 묻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이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진짜 싸울 진짜 반윤을 찾고 있거든요. 진짜 투사, 진짜 싸움꾼을 찾고 있는데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이종격 투기 선수가 아니라 프로레슬링 선수거든요. 싸우는 세게 안 척만, 해. 척만 해. 때리는 척만 하고 맞는 척만 하는 사람이거든.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때리는 척하면 지훈이 형 맞는 척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거든. 자기 발구르기로 소리내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진짜 쉽지 않다. 싸움꾼이 될 수 없거든 둘 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홍준표 시장이 빠르잖아요. 빨리 움직이고 촉이 있어요. 좋아요. 벌써 이 김건희 여사 저격을 나오지 하기 말라고 시작했어요. 했죠. 아마 오세훈 시장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이 그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이 다들 나설 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이준석 포함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 나서면 뉴스토마토는 또 2탄 3탄이 나올 거고요. 네. 그 내용들이 나올 거고 또 이거를 갖고 여기 말고 뭐 봉지욱 기자도 뭘 낸다고 하고 맞아요. 뭐 여러 예. 다른 장인수 기자 얘기도 있고 또 레거시 미디어가 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받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누가 먼저 나오냐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거고요. 칠레 가실 때가 아니라 이 상황을 잘 내부에서 보셔야 어쩌면 되는데 포기한 것 같기도 해요.